저는 올해 38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한 지는 8년 됐고 초등학교 1학년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제 인생이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고 딸은 거실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죠. 오늘 늦어요?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아마 조금 늦을 거야.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갑자기 제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그 아저씨와?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무슨 아저씨?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아빠 회사 가면 오는 아저씨.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말하면 안 돼. 딸은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왜? 진짜인데. 그 순간 아내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웃었습니다. 애가 요즘 상상력이 많아졌어요.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빠 회사 가면 오는 아저씨. 딸이 한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 없어. 그런데 아내는 그럼 말하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마치 있는 일을 말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집 근처 CCTV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집은 빌라였고 입구에 공동 CCTV가 있었습니다. 퇴근 후 관리실에 가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괜한 생각이다.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퇴근 후 저는 일부러 관리실에 들렀습니다. 관리 아저씨는 저를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택배가 자꾸 없어져서요. 혹시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관리 아저씨는 흔쾌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딸이 말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오후 2시쯤. 그 시간대 영상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30대 후반 정도.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관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아는 분 아니에요?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2시간 뒤, 그 남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건물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딸과 함께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 말했습니다. 왔어요? 저는 아내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오늘 집에 누가 왔어? 아내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택배요. 사람은? 없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짓말. 분명히 CCTV에서 봤습니다.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이걸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하나?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응?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화났어? 저는 놀랐습니다. 왜? 딸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제 아저씨 왔을 때 엄마가 나 방에 있으라고 했어.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제도 왔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그랬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딸이 한 말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직 모르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의 진짜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걸. 딸의 말을 들은 그날 아침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시리얼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아내를 가만히 봤습니다. 오늘 늦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불안해 보이지도 않았고 숨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건가? 하지만 CCTV 영상은 분명했습니다. 남자가 들어왔고 2시간 동안 집에 있었고 아내는 그 사실을 거짓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르는 척하기로. 그리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날 저는 일부러 회사에서 반차를 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고 집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아내는 보통 이 시간에 집에 있습니다. 카페 창가에서 우리 집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도 마시지 못한 채 계속 건물 입구만 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CCTV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검은 점퍼, 모자,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습관까지. 남자는 주저없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건물로 뛰어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겠지. 설명할 수 있는 일이겠지.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귀에 들린 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희미하게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남자가 말했습니다. 8년이야.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8년. 저희 결혼 기간도 8년이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해.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문을 연 아내는 제가 서 있는 걸 보고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당신 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아내 봤습니다. 거실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아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내가 설명할게.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설명해. 아내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설명 못하겠지? 그때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누군데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온 말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내분 대학 선배입니다.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예전에. 아내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그만해.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뭐야?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이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집에 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짜증이 나서 말했습니다. 뭔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요. 순간 집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남자가 우리 집에 오는 건지, 왜 아내는 숨기고 있는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 남자가 저 때문에 왔다고 하는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제 인생 자체가 틀렸다는 걸. 남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장난하세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남의 아내랑 같이 있다가 이제 와서 나 때문이라고요? 남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화내실 상황인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요? 내가 들을 이유라도 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들어.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겁먹은 것도 아니고, 당황한 것도 아니고, 마치 결심한 사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내분이랑 예전에 사귀던 사이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8년 동안 우리 집에 몰래 드나들었다는 건가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짜증이 나서 말했습니다.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때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온 이유는 최근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짧게 물었습니다. 뭔데요? 남자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8년 전 기억 잘 나십니까? 당연하죠.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8년 전, 저와 아내는 소개로 만나 빠르게 연애했고 1년 뒤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그 순간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대신 말했습니다. 8년 전 아내분이랑 저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도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결혼 깨졌겠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깨졌습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상관인데요?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기억 안 나십니까? 어떤 날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8년 전 병원. 그 순간 머릿속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원. 그 단어가 나오자 어딘가 가슴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8년 전에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맞아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8년 전 큰 교통사고가 있었고 몇 주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 기억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는 짜증이 나서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설 쓰세요? 그때까지 아무 말 없던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이야.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뭐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사고 이후 기억 일부가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고 난 뒤 병원에 3개월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 달이었어.
아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3개월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당신 기억이 거의 없었어. 남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억이 일부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아내분이 당신 곁에 계속 있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남자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약혼자였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뭐가?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에서 당신이 계속 나를 찾았어. 이름을 불렀어.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도 이상하다고 했어. 기억이 섞인 것 같다고.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래 당신은 아내분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처음 만났어.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은 뭐야?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했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게 다 내가 착각해서 시작된 결혼이라는 거야? 아내의 말을 들은 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잠깐만 그럼.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게 병원이라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소개로 만났다고 했잖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만든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왜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기억이 혼란스러워서 의사가 최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고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랑 결혼한 것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원했어. 계속 나랑 같이 있고 싶다고 했어. 저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돌아올 거라고.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상황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당신이 아내를 계속 찾았고 아내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났습니다. 약혼도 결혼도 다 포기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아내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온 거죠?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근에 당신 사고 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운전하던 차에 누가 같이 타고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차에는 2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구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내분.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내분의 동생.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 만난 게 아니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개받고 같이 식사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 당신이 운전하고 있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동생도 같이 있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생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남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기억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기억을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깨어났을 때 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 괴로워했어.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 억지로 기억을 꺼내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 결혼은 뭐야?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어. 하지만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진짜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잘못인 걸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고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온 이유 아직 다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물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저는 8년 동안 이 일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연히 사고 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고 기록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 문제로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걸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짧게 물었습니다. 뭔데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사고 경찰 기록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빠져 있다고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사고 원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죠?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 기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졸음운전, 신호 위반, 과속.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없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고 차량 사진입니다. 당신 차가 완전히 한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보통.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른 차가 강하게 들이받았을 때 나오는 형태입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럼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까?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딘가 막혀있던 기억이 조금씩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잠깐. 아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떤 장면이 스쳤습니다. 밤, 비, 헤드라이트, 그리고 뒤에서 다가오는 큰 트럭.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기억났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트럭. 남자가 바로 물었습니다. 트럭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에서 트럭이.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고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놀란 얼굴로 남자를 봤습니다.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보험 기록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뭔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어떤 사람이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구급대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남자였습니다.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데요? 남자는 말했습니다. 기록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사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진 것처럼 기억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잠깐. 아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남자가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봤어. 사고 전에.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군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 속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둡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얼굴.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 회사 사람입니다.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모든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도 단순한 우연도 아닌 누군가가 만든 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회사 사람이라고요? 남자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얼굴이 떠올라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데? 저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또렷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고 직전. 비 오는 밤. 차가 멈춰 있었고 누군가가 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 순간 저는 눈을 떴습니다. 김 과장. 아내가 놀랐습니다. 회사 사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년 전 같은 회사였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김 과장. 그 사람은 당시 회사에서 저와 같은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문제로 크게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 회사 회의실에서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밀려난 거 알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실력 문제죠. 그때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너 후회하게 될 거다. 그 말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화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남자가 바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사고 이후 회사에서 바로 그만뒀습니다. 아내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그럼.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먼저 왔다는 남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과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뭐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사고처럼 꾸몄을 가능성입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왜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경찰도 아무 말 없었고 증거도 없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뭡니까?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싶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8년. 저는 이 일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8년 동안 제 옆에는 항상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자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왜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이 사람은 약혼자를 잃었고, 동생을 잃었고,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하나만 물어볼게.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뭐? 저는 물었습니다.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해? 아내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8년 동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문을 나가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마 당신도 알았을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뭐려? 남자가 말했습니다. 진실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날 이후 그 남자를 다시 본 적은 없습니다. 사고의 진실도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내가 운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날 그 길을 지나지 않았더라면, 그날 그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누군가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한 건가요?